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강현주 42. 누가 봐도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아이 둘을 키우며 작은 사무직에 다니면서 가정을 꾸려왔다. 주변 이웃들은 그녀를 두고 참 알뜰하다, 성실하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늘 덧붙여지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남편 김호승 46.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다. 오랫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현주가 사랑에 빠졌던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살 수 있겠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은 호승에게 잔인했다. 경기가 무너지면서 일거리가 줄었고 결국 그는 회사에서 밀려났다.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새 일거리를 스스로 찾아야 해. 그 말을 들은 날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다. 호승은 택배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버텼다. 하지만 어느 날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아!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 진단은 허리 디스크 파열. 더 이상 육체 노동은 불가능했다. 가장의 자리를 잃은 호승은 급격히 무너져갔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현주야,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될 줄 몰랐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다.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달랬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안이 차올랐다. 가게는 빠듯했다. 현주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생활비까지 매달 마이너스가 쌓여갔다. 밤마다 장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던 현주에게 어느 날 남편의 친구 한민수가 찾아왔다. 한민수 46. 호승과는 오래된 친구였고 지금은 태국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작은 가게였지만 그 뒤에는 건물 임대업, 투자,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는 능력자였다. 언제나 말쑥하게 차려입고 다녔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다. 민수는 현주를 앉혀두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현주 씨, 내가 잘 아는데 호승이 지금 상황 많이 힘들 거야. 당신도 직장 다니지만 혼자 버티기엔 벅차잖아. 내 가게 좀 도와주지 않겠어?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일은 간단해. 마사지샵 프런트 보고 손님 맞이하는 거야. 돈은 확실히 챙겨줄게. 현주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밤일은 처음이고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민수는 부드럽게 설득했다. 현주 씨, 솔직히 다른 선택지가 있나? 내가 괜히 이런 말 꺼내는 거 아니야. 힘들 땐 친구한테 기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켜줄게. 아무 일 없게. 그 말에 현주는 흔들렸다. 낮에는 직장, 밤에는 마사지샵. 몸이 힘들 걸 알면서도 가족을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했다. 나라도 나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은 무너져.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현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곁에서는 술에 취한 남편이 뒤척이고 있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저녁 6시 사무실 일을 마친 강현주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저녁을 챙겼다. 간단히 국과 반찬을 내고 아이들의 숙제를 챙기며 바삐 움직였다. 엄마 오늘도 늦어? 작은 아이가 묻자 현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는 오늘도 일해야 해. 대신 내일은 같이 놀아줄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밤 8시 반
현주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도착한 곳은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태국 마사지샵.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향이 코를 자극했다. 라벤더와 허브 오일 향이 뒤섞인 낯설지만 은근히 안정감을 주는 냄새였다. 프런트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그녀의 첫 번째 역할이었다.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가끔 불편했다. 일부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웃었고 어떤 이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현주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그냥 일일 뿐이야. 돈 벌러 나온 거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마사지샵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직장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몰려왔고 때때로는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 험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한 손님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가씨, 조금만 더 서비스해주면 안 돼? 그 말에 현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손님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흔들었고 순간적으로 현주는 의자에서 몸을 움찔 일으켰다. 저 그런 건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바로 그때 민수가 다가와 손님 앞을 가로막았다. 손님, 우리 가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서비스를 못 드리겠네요. 나가주시죠.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손님은 욕설을 퍼붓다 결국 내쫓기듯 나갔다. 사건이 끝나고 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민수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이런 일 자주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짧은 위로였지만 현주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주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단순히 놀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며칠이 지나고 현주는 점점 민수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가게 일로 힘들 때마다 그는 따뜻한 말로 다독였다. 현주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보통 여자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가족을 위해 이렇게 버티는 사람, 난 존경해. 그 말은 단순한 위로 같았지만 현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남편 호승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 아내로서,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가게 마감 뒤 불 꺼진 홀에서 국화차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사업 이야기를 꺼냈고 현주는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문득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현주는 서둘러 눈을 돌렸지만 이미 가슴은 뛰고 있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남편 친구잖아. 게다가 난 유부녀야. 그러나 그 다짐은 매번 쉽게 무너졌다. 민수와 마주할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편 남편 호승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다. 현주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가득했고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현주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답답함이 더 컸다. 여보, 힘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다. 왜냐하면 그녀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수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 스스로도 두려웠다. 어느덧 현주가 마사지샵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나 있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이중생활에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 저녁에는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밤에는 낯선 세계에서 버티는 또 다른 자신. 그 속에서 민수는 늘 든든한 그림자처럼 곁에 있었다. 어느 날 마감이 늦어졌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불이 꺼진 가게 안, 현주는 의자에 앉아 신발끈을 풀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민수가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다. 현주 씨, 오늘도 고생 많았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피곤하시죠?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그런데 이제 우리 좀 덜 형식적으로 지내면 어때? 호승이랑 나 오랜 친구지만 지금은 현주 씨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하네. 뜻밖의 말에 현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다.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결국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조금은 놓여요.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지만 서로의 시선은 쉽게 피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현주와 민수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도 가끔 연락이 오갔고 퇴근 후 가게에 도착하면 민수는 꼭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힘들었어? 아이들은 잘 있어?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그것은 남편 호승이 잊어버린 말들이었다. 호승은 여전히 집에서 술에 기대고 있었다. 병원비 걱정, 생활비 부담, 그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의지할 뿐이었다. 현주야, 이번 달 카드값 좀 어떻게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현주의 어깨는 그만큼 더 짓눌렸다. 어느 비 오는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던 현주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 어지럽다. 순간 민수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는 급히 우산을 펴주며 현주를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차 안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현주 씨, 나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요즘 당신이 자꾸 눈에 밟혀.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현주는 당황해 손가락을 꼬며 시선을 돌렸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서도 민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며칠 후 또다시 사건이 일어났다. 늦은 시간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이 억지로 현주의 손목을 붙잡았다. 한 번만 괜찮잖아. 현주는 놀라 몸을 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민수가 재빨리 다가와 손님을 밀쳐냈다. 이건 범죄야. 당장 나가. 소란 끝에 손님은 쫓겨났고 현주는 눈물이 왈칵 터졌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에 민수의 손이 얹혀졌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 순간 현주는 더 이상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다. 안도와 두려움 그리고 금지된 위로가 뒤섞여 그녀의 마음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민수와의 사건 이후 현주는 평소와 다른 자신을 자꾸 발견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때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날의 장면이 되살아났다. 민수가 자신을 감싸 안으며 내가 있잖아라고 속삭이던 순간 호승은 여전히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허리 디스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일을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신 술병이 늘어갔고 현주에 대한 짜증도 잦아졌다. 현주야, 오늘도 밤에 나갈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생활비는 누가 벌어? 알지. 그런데 당신 요즘은 집에 와도 표정이 달라.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냐? 호승의 말에 현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음을 지어 보였다. 피곤해서 그래. 의심 좀 그만해. 나 아니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버티는데?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호승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마음속 불안이 더 커졌다. 며칠 후 마사지샵 근처 작은 카페. 민수와 현주는 처음으로 가게 밖에서 단둘이 앉아 있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주 씨,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당신이 없었으면 요즘은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현주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오래 못 버텼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현주는 집에 돌아와 호승의 술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 또 마셨어? 제발 좀 그만해. 호승은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현주는 더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 사람 곁에서 과연 내가 평생을 버틸 수 있을까?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마감을 끝내고 돌아가려던 현주는 갑작스레 발목을 접질려 주저앉았다. 비에 젖은 도로 위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호승 씨, 아니야. 민수 씨한테 전화해야겠다. 잠시 후 민수의 차가 급히 도착했다. 그는 젖은 현주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축했다. 괜찮아? 많이 아프지? 조금. 그런데 집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리고 결국 현주는 민수의 집 앞에서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곳에서 잠시 발목을 치료받는 동안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민수는 그녀의 발목에 얼음을 대며 조심스레 속삭였다. 현주 씨,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당신이 필요해. 현주는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에서는 호승의 얼굴,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만큼은 민수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현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호승이었다. 화들짝 놀란 현주는 급히 몸을 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가봐야겠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이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현주는 흔들리고 있었고 민수는 멈추지 못했으며 호승은 점점 의심의 그림자를 키워가고 있었다. 호승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다. 밤마다 늦게 귀가하는 아내의 옷깃에서 은은히 풍기는 낯선 향기, 휴대폰을 붙들고 미묘하게 웃는 순간들. 그는 술김에 중얼거렸다. 현주야, 너 요즘 누구 만나는 거 아냐? 현주는 차갑게 눈을 돌렸다. 당신 또 의심이야? 내가 밤마다 무슨 고생을 하는데 제발 좀 그만해. 하지만 이미 호승의 마음속에는 불신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현주는 다시 민수와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더는 숨김이 없었다. 현주 씨,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현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동시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안 돼요, 민수 씨. 나 아직 호승 씨의 아내예요. 아이들의 엄마고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민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현주 씨, 당신은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아왔어.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내가 그 행복을 줄게. 순간 현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호승은 현주의 핸드백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다. 카페, 그리고 2잔의 커피. 그의 눈은 번쩍 뜨였다. 역시 뭔가 있었어. 호승은 분노에 떨며 몰래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비 오는 저녁. 현주는 퇴근 후 마사지샵이 아닌 민수의 집 근처 카페로 향했다. 호승은 그 뒤를 멀찍이 따라갔다. 창가에 마주 앉은 아내와 민수.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민수가 그녀의 손등에 살짝 손을 올리자 호승의 눈은 충혈되었다. 내 아내가 내 친구랑. 호승은 더는 참지 못하고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현주야,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승 씨, 이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민수가 호승을 막아섰다. 호승아, 진정해. 얘기 좀 들어봐. 하지만 호승은 주먹을 날렸고 민수의 입술에서 피가 번졌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결국 거실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흐르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호승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주야, 내 입으로 말해봐. 너 날 배신한 거냐? 현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따뜻함에 나도 모르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호승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무능한 남편이 돼서.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래도 용서는 못해. 내 친구와 아내가 내 가정을 짓밟았어.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호승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진심이었어. 현주를 향한 내 마음은 가짜가 아니야. 닥쳐. 내가 친구였으면 최소한 이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호승의 고함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순간 현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 그만해. 난 누구도 원망하기 싫었는데 이제 다 끝났어. 호승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다. 현주야, 다시 시작할 수 없겠니? 제발 나를 떠나지만은 마.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현주 씨, 이제 선택해요. 당신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실엔 눈물, 절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침묵만 흘렀다.